6.17번 보겠습니다. 이제 혜성이 이제 태양으로부터 DAU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처음 관측이 되었대요. 그리고 그때 혜성이 지구 속력의 Q배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혜성은 이제 쌍곡선 궤도를 따라 움직일지, 포물선 궤도를 움직일지, 타원으로 움직일지, 이제 이걸 한번 판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겠죠? 이제 지구가 태양이 이렇게 있고, 뭐 일단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보면은 타원이라고 가정하고 이제 혜성이 여기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거리가 DAU인 거고, 얘 속력이 Q에다가 이제 지구 속력을 V0라고 하면 QV0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은 얘 궤도를 판별하는 방법은 20률을 보면 되겠죠. 20률이 이제 1보다 큰가 작은가 이런 걸 확인해 보면은 타원 궤도가 갈지 포물선으로 갈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궤도 에너지 방정식에서 20률을 구할 수가 있었죠. E는 20률 입실론은 1 플러스 K분의 2E에다가 K분의 ml 제곱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에너지 값을 봐야 되는데 얘 에너지는 일단 마이너스 R분의 K가 있겠죠. 그 다음에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 두 개가 있겠죠. 근데 이제 지구에 대해서 이제 알려줬으니까 이제 지구의 속력이 몇 배다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지구 거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지구 궤도를 우리가 이제 원형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제 지구 반지름을 R0, 운동 반지름 R0, 속력을 V0, 질량을 M0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구 궤도에서 에너지는 이제 마이너스 R0분의 K가 되고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M0 V0 제곱이 되겠죠. 근데 이 V0 제곱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이제 원형이니까 이제 구심력이 중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겠죠. 구심력이 중력이 되니까 그럼 R0 제곱분의 K 요게 중력이고 그 다음에 R분의 M0 V0 제곱 요게 구심력이 되겠죠. 그래서 V0 제곱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V0 제곱 바꿔서 M0에다가 R0 K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M0, M0 하나씩 빠지니까 얘는 마이너스 2R0분의 K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그게 0이 나온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럼 얘랑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K 프라임이라고 나와야겠죠. 이제 여기는 요 K랑 요 K는 다르죠. 왜냐하면 K가 GMM이었죠. 근데 혜성이든 지구든 상관없이 GM은 똑같은데 여기 뒤에 있는 스몰 m이 지구 질량이나 혜성 질량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행성의 질량, 지구일 때는 지구 질량 넣어야 되고요. 혜성일 때는 혜성 질량 넣어야겠죠. 질량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K 프라임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R 값은 사실 D라고 놓으면 되는데 DR0라고 놔도 되죠. 왜냐하면은 R0가 1AU고 얘가 DAU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R0 해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혜성 질량 모르니까 M0가 아니죠. 그 다음에 혜성의 속력 V제곱인데 얘는 Q제곱, V0 제곱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V0 제곱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서 방금 좀 전에 했듯이 여기서 가져오면 되겠죠. 얘는 M0에다가 R0 K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K를 또 바꿔줄 수가 있겠죠. 얘를 M0였는데 얘를 M0 약분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M을 여기랑 섞어버리면은 K 프라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지워버리고 K 프라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M이 사라지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R0분의 K 프라임으로 묶어버릴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D분의 1에다가 더하기 2분의 Q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 R0분의 K 프라임에다가 2D에다가 Q제곱 D 빼기 2가 되겠죠. 요게 궤도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대입을 해주면 루트 1 플러스 여기는 K 프라임이 될 거고요. 2 써주고 이제 에너지는 R0분의 K 프라임 2D분의 Q제곱 D 빼기 2 그 다음에 K분의 ML 제곱이 되겠습니다. 사실 K도 K 프라임이고 L도 이제 혜성에 대한 이제 단위 질량당 가공동량이 되겠죠. 그럼 얘 계산해주면은 K 프라임 사라지고 2 빠지고요. 그럼 여기 있는 거를 다시 밑에다가 좀 써보면
루트 1 플러스 r 제로 dk 프라임에다가 ml 제곱 이렇게 묶어버리고 뒤에를 q 제곱 d 빼기 2 이렇게 묶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보면은 어차피 여기 있는 값들 전부 다 양수예요. 여기 이 값이 전부 양수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게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우의 수를 나눠보면 만약에 q제곱 d가 얘가 2보다 크다라고 해볼게요. 2보다 크면 얘가 양수가 될 거고요. 그럼 이게 다 양수니까 입실론은 1보다 큰 어떤 값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번에 q제곱 d가 얘가 정확히 2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게 0이 돼 버리니까 여기가 싹 다 0이 돼 버리죠. 그럼 입실론은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q제곱 d가 얘가 2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2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가 될 거고 여기 있는 게 양수니까 양수 음수 곱해서 통째로 음수가 되고 그럼 1에다가 음수를 더한 거니까 입실론은 1보다 작은 어떤 값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입실론이 이제 1보다 크다라는 거. 그러니까 26이 1보다 크다는 건 얘는 쌍곡선 궤도를 그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6이 딱 1이라는 건 26이 딱 1이라는 거는 얘는 포물선 궤도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26이 1보다 작다라는 건 타원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1보다 작아서 만약에 0이 되면은 그럼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q제곱 d 값을 이용해서 얘가 이제 타원일지 쌍곡선일지 포물선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요 q제곱 d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